66번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금방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y축의 대칭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양의 실수라서 x축의 아랫부분이 그다지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걸 그릴 때. 그런 것 같죠? 예.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긴 느낌의 그래프죠. 안 대칭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이 나쁘기 때문 아니고. 자, 대충 대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가 여기가 1이죠. 그리고 y는 제가 뭘 그린 거냐면 2의 절대값 x 제곱분의 2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복사해서 하나 붙일게요. 왜냐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ABC의 대소관계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누가 제일 크대? FB가 제일 크대. FB가 제일 크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X의 절대값 그려진 그래프라서 FB가 Y축에 제일 가깝다는 얘기야. Y축에 가까울수록 커지거든. 근데 Y축에 제일 가깝다는 얘기는 B가 양수이면서 Y축에 제일 가까울 수 있고 음수이면서 Y축에 제일 가까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야. B가 양수이면서 가장 가깝다면 B가 이런 데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는 이런 데 있어야겠죠? C가 2등이죠? 그럼 A가 좀 멀리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B가 음수이면서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B가 이런 데 있어요. C는 얘보다는 높이만 낮으면 되니까 이런 데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이런 데 있으면 될 겁니다. 두 그림 모두 B의 부호가 바뀌고 있을 뿐 A는 항상 음수여야 하고 C는 항상 양수여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음수라는 건 완전히 양수라는 건 완전히 멍멍이 소리인 거죠. A 더하기 C는 반드시 음수여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음수라서. 두 그래프 모두 A도 음수, C도 음수, C는 양수구나. 미안해. C 양수구나. 그런데 A의 절대값이 더 크죠. 더 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수에서 음수가 아니라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리 개념을 해석하는 게 되게 편리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C라는 얘기잖아. 근데 기억이 틀렸다 해서 우리는 A 더하기 C가 음수임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B가 양수이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면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쪽에 있는 곡선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이쪽에 있는 곡선은 y는 2의 x제곱분의 1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대입할 때 차이가 있어요. FA는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니까 2의 a제곱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잖아요? 예. 그리고 FB 곱하기 FC를 바로 써볼게요. FB는 2의 마이너스 B제곱이고 FC는 2의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B 더하기 C죠. 아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저 관계식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A하고 똑같죠. 그래서 2의 A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디귿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이건 사실 B가 아래 그림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위에 그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B가 A와 C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A를 스리슬쩍 한 요 정도쯤으로 옮겨보면, 그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높낮이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얼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같게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FB의 제곱은 FA 곱하기 FC다. 딱히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긴 할게요. FB는 저 위에 식을 보고 하시면 돼요. 2의 B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FB의 제곱은 4의 2B제곱이죠. 아니 4의 B제곱은 2의 2B제곱. 생각을 이중을 하고 있네. 2의 2B제곱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FA 곱하기 FC는 FA는 2의 A제곱이고요. FC는 2의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2의 A 마이너스 C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이 같으려면 2B가 A 마이너스 C하고 같아야 되거든. 근데 2B가 A 마이너스 C일 이유가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 거리가 같다라는 개념에서 저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혹시 틀렸다면 그래프를 하나밖에 안 그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프를 2개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죠. 넘어갈게. 넘어가 되죠? 더워? 아니 저번 시간에 설명하고 또 질문해도 돼요? 또 해도 돼. 어떤 거 하려고? 또 질문을 한다고? 했던 거를? 잠시만요. 네, 오늘 수학과입니다. 네. 네네. 내일 1시에서 3시요. 시간 혹시 특정 안 되죠? 이거를 저희가 주문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에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방문 전에 전화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와. 2달 전에 주문한 가구가 이제 왔대. 나 잊어버렸는데. 세상이 어마어마한데. 잠깐만요. 카톡 하나 까먹으니까. 까먹고 큰일 나요. 뭐를 다시 말하면 너는? 64번에 디귿이요? 영상 올라와 있잖아.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돼? 영상 보기가 귀찮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전자파에 취약해가지고 전자파에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볼 수가 없어요. 웹툰을 그렇게 잘 보면서? 대단한데? 그 유명한 전자파 취약계층인가요? 근데 이게 다야. 뭐가 어려운데?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죠. 쉽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예. 이 1차 부등식의 성립을 확인하는 것 뿐이잖아 그냥. 이 1차 부등식의 성립을 확인할 때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했다고. 왜냐면 얘가 지금 모든 실수에서 뭐 이런 거 성립하라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일종의 절대부등식이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절대부등식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부등식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가 항상 상대방보다 위쪽에 있다를 보이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2개의 직선을 그려놓은 거죠 지금. 2개의 직선을 그려놓은 거고, 저게 참이려면 여기가 교점이니까 교점보다 1이 더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왜냐면 1이 오른쪽에서 저기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맞아? 뭐 A에 보면 여기 나와 있고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또 확인을 할 건데, 그때 뭘 사용한 거냐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1 양분을 곱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곱해가지고 a-1이 로그 2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확인한 것 뿐이야.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또 우연찮게 2,1이거든. 일부러 이렇게 낸 거지, 그지? 2,1이거든. 그러니까 2를 포함한 우측에서 a-1이 무조건 더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게 절대부등식이니까. 모든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참임을 보여야 되잖아. 물론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동그라미 치고 맞은 애들 많겠지. 틀릴 것 같은데 이거 끝고 틀린 애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걸 온당하게 옳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려면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불편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을 내는 이유는 적당히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애들도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고, 야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이해 못한 새끼들 점수 1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서술형 되겠죠. 이건 참인데 왜 그런지 니 지금 여기서 설명해봐. 이렇게 되겠죠. 네. 67번 볼게요. 67번은요 모든 x, y의 관계식은 무엇이에요? 도형입니다. 모든 x, y의 관계식은 도형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 도형을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못 그립니다. 너는 그릴 수 있냐고? 나도 못 그려요.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냥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긋고 x라고 쓰고 이렇게 긋고 y라고 쓰잖아. 나만 쓰냐? 너네 안 쓰냐? 안 쓰는 놈은 꼭 써라. 야 여기가 x인 거 누가 몰라 쓰는 거예요? 여기가 y인 거 누가 몰라 쓰는 거예요 생각하니? 여기는 x가 아닐 수도 있어. y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xy 평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좁게는 이제 우리가 기하에 고3 기하의 공간 좌표로 들어가면 평면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렇게 공간의 세 개의 평면을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저 화살표 끝에 항상 xy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끝에 존재하는 값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로그 3의 x, 로그 3의 y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가로축이 로그 3의 x이고 세로축이 로그 3의 y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도형을 해석하기 훨씬 쉬워지는데, 맞아요? 이 도형이 그럼 뭘로 보여요? 원의 방정식으로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보여요? 로그 3의 x에 관한 2창, 로그 3의 y에 관한 2창, 그리고 이건 3의 제곱이고 이건 3의 제곱이니까 여기 2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미 양수권이 있어서. 그럼 내리면 2 없어지죠. 2 없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로그 3의 x의 1창, 로그 3의 y의 1창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는 적어도 얘가 뭐구나?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로그 3의 x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자, 우리가 평면을 어디로 바라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로축을 로그 3의 x, 세로축을 로그 3의 y를 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xy의 고배 최대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로그를 취해서 구할 수밖에 없죠. 즉 우리는 로그 3의 xy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로그의 성질을 해서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가 될 거고, 이 값을 k라고 잡아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건 이 원의 점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관계식도 만족해야 되잖아. 이건 뭐야? 직선이죠. 그럼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원 위의 점과 동시에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원과 직선의 교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원과 직선이 교점을 형성할 때 직선의 y절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저 직선은 로그 3의 x와 로그 3의 y를 한 문자로 보겠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갔을 때가 y절편이 최대고 이렇게 갔을 때가 y절편이 최소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리 재야 되니까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원의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이겠네요. 표준형 안 고쳐도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선은 뭐냐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 마이너스 k는 0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게 뭐하고 같다? 반지름 것 같다. 강준호 학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뭐 직선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최악의 답변이 나와버렸어요. 그거 2차항의 계수를 써야 돼요. 직선의 개수의 네. xy요. 네. 각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고 네. 직선의 점을 대입한 식의 절대값을 분자로 하면 거리가 나오죠. 머릿속으로 그렇게라는 건 아닌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면 되잖아. 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로그 3의 x와 로그 3의 y를 한 문자를 보고 있죠. 그러면 개수는 각각 1, 1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모에 루트 2가 오고 저걸 직선에 대입하시면 1-k죠. 이거의 절대값이에요. 이게 거리니까 루트 2분의 1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k는 0이거나 2면 됩니까? 그럼 로그 3의 xy가 0이거나 2니까 xy는 얼마거나 1이거나 9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지 풀이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거 표준형을 바꿔보면 나온 것 같죠? 맞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1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로그 3의 xy 마이너스 1이 마일부터 1까지란 얘기죠. 그럼 로그 3의 xy가 0부터 2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xy는 1부터 9까지란 얘기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거 없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가지고 재료공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적용하려면 그 포맷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딴 식으로 외워봐야 못 쓴다. 알겠죠?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게 너네 조우라고 얼마의 제곱이라고 안 써있을 거라고 했죠? 그죠? 얘랑 얘를 곱한 것의 제곱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 따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 얘랑 얘를 곱한 것의 제곱근이 여기 있어야 돼요.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계산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식이 복잡해져도 뭘 사용할 수 있다?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우리 한 챕터만 더 하면 지수로그가 끝나요. 와, 신난다. 노잼 지수로그 곧 끝납니다. 행복하네요. 제가 지수로그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43번. 제 방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난방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수 부등식을 풀 때 기본이 뭐예요? 밑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2의 0제곱으로 보고 얘를 2의 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럼 밑이 2니까 0과 2 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큽니다. 누가?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보다 작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등호가 있다면 왼쪽 조건을 무시할 수 있지만 저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왼쪽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이 아니어야 된다를 빼면 돼. 그럼 무시해도 돼. 그럼 0일 조건이 뭐예요? x가 4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냥 x가 4는 아니야 라고 적으면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왼쪽만 풀면 보통 니네 어떻게 풀어? 고마워. 마이부터 2까지로 풀잖아. 이 절대값을 풀 때. 그러면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풀면 x가 1부터 16까지 풀리거든. 근데 얘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13개.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0에서 2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1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그냥 차분히 푸시면 돼요. 예. 일단 이 gx는 패시브로 뭘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이 아닌 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의 경계에서 다 빠져야 돼요. gx는. 즉 gx는 여기서 의미가 없을 것이고 여기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등호를 논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경계에서. 다 부등호 뜨겠다. 근데 밑에 다 어차피 부등호밖에 없죠.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fx는 양수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진수 조건 이미 그래프가 담고 있어서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두 개짜리 로그 부등식이니까 밑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로그 g의 x가 밑이고 f의 x니까 오른쪽도 로그 g의 x가 밑이고 진수도 g의 x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fx는 gx보다 크군요. 그건 아니죠. gx가 1이 아닌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gx가 0과 1 사이일 때라고 1보다 클 때라고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 부등식 해석해보면 첫 번째 g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fx가 gx보다 작게 됩니다. gx가 0과 1 사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는 얘기예요. y좌표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랬을 때 fx가 더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a에서 아니 fx가 눈이 나쁘네. fx가 더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b에서 c까지 끊어야 되죠. 왜냐면 gx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단 보이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뭐 여기 답이 있으니까 여기가 일단 답이겠네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거 말고 없잖아. 예. 자, 두 번째 g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서만 관찰하라는 얘기죠. 이 위쪽에서만. 알겠죠? 예. 이랬을 때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gx는 1보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 구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예. 답이 그냥 3번으로 확정되는 거죠. 예. 실전이라면 첫 번째 시도했을 때 구간 나오고 뭐 또는 뭐가 없으면 그냥 걔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죠.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요 2는 고민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 로그 xa 그거나 같다. 2 로그 a의 x입니다. 내려놓고 보니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무슨 관계? 죄송합니다. 역수관계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x분의 1과 x 들어있는 그런 부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곱해가지고 제곱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로그 AX를 양변에 곱할 건데 로그 AX를 양변에 곱하려면 이 부등식이니까 로그 A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그 AX는 양수입니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X를 쓰면 안 돼요. T라고 쓸게요. Y는 로그 A의 T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지금 1인 상태잖아요. 근데 X도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여기 있겠죠. 그럼 이때 Y 값이 로그 A의 X가 될 텐데 파워 당당하게 양수죠.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사실 왜 준 거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밑에 조건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양수이다가 거의 메인입니다. 이걸 준 이유가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판정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딱 그려서 양수군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럼 저걸 정리하면 로그 A의 X의 제곱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로그 AX가 양수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은 양수다가 나올 거고 오른쪽은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1부터 A의 2분의 1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P는 1인 거 아는데 Q는 A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따위인 거죠. 그러면 0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 A의 X가 양수임을 판정하지 않고 그냥 곱하면서 부등호 안 바꾼데도 이 문제 맞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친구들 언젠가 문제를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왜 음을 자꾸 주려고 하냐면 야, 너 방금 부호 판정 안 했잖아. 다 틀렸잖아. 앞으로는 꼭 생각해야 돼. 뭐 이런 말 하는 거야, 출제자가. 알겠니? 이 새끼 짜증나게 음수 줬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원칙적으로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거면 부등식에서 등식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등식에서는 0이 아니면 보면 되지 나눌 때. 근데 부등식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떤 식이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식이 구간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다 나눠서 해야죠. 어쩔 수가 없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이제 집합 A와 집합 B를 분석하시면 되는데 집합 A에 있는 조건식은 몹시 불편하게 쓰여진 식이에요. 맞잖아. 예. 여기가 상수고 여기가 상수인 걸 나도 좋아해.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식을 다시 쓸 수도 있었잖아. 근데 밑이 상수이고 진수가 변수인 게 조금 더 다루기 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왜냐면 밑의 범위가 더 강력해요. 이리한 양수니까. 진수는 그냥 양수이기만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을 x로 바꿔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같은 밑이 나오니까 나도 되도록이면 이런 풀이를 선택하진 않는다는 거. 이건 식의 구조가 그런 풀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알겠죠? 예. 그러면 1 더하기 이걸 로그 x의 2 빼기 로그 x의 5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냐? 약간 고민이 되지. 왜냐면 x가 진수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밑의 위치에 놓으려면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거든. 근데 어딜 봐도 1이 아니란 말이 없거든. 왜 없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게 1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면서 분모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식 자체가 x가 1이 아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바꿔내려도 답을 맞추겠습니다만 나중에 더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틀리게 된다고. 그냥 수학이 뭐가 힘드냐면 분명히 나는 맞게 해왔고 앞에서 여러 문제들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한테 틀리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럴 때는 맞고 이럴 때는 틀리지 이러면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충분하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경우가 좀 생기기 때문이고 내가 뭘 잘 몰랐던 모양이다 하고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해 두면 될 겁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해야 하는 걸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고 얘는 로그 x의 2분의 5가 1보다 크다는데 밑을 갖게 하는 것이 패시브니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밑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밑이 0과 1 사이다 라고 하면 2분의 5보다 x가 커야 되거든. 바로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x는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1과 2분의 5 사이다. 결국 A라는 집합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집합이에요. 수학적으로 완전히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참으로 변태같이 써놨다 라는 생각이 들죠. B를 보시면 B는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는 음수다. 이거만 풀면 되죠. 밑이 3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를 가지고 그냥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확실한데 a가 마일보다 크냐 작냐 이걸 모르잖아. 근데 어차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어. 왜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 a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를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그걸 근거로 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1부터 2분의 5. 그러니까 a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 안 풀어 하시면 수학을 잘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에 같지 않도록입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얘를 2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는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x제곱을 t라고 치환한 짓을 하겠죠. 보통 치환을 문제에서 많이 시키니까. 그럼 치환하면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는 0이니까 실근을 갖지 않으면 판별식이 음수인데 판별식이 음수인데 답이 안 나와? 질문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잖아.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거 말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차함수 아니에요. 지수함수 이차함수에 합성한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뭐가 변한다고 했죠?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즉 2의 x제곱은 항상 양의 실수만 같기 때문에 양의 실수 범위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이차함수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기는 판별식이 얘를 커버칠 수 없을 수가 있지. 판별식은 사실 뭐냐면 꼭지점에 관한 정보거든. 이차함수에 꼭지점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 문제를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운이 좋으면 나는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 풀면 답 나오던데? 이런 짓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온 걸 보니 아마도 얘를 그려보면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번 봐보죠. 편의상 t로 치환을 하긴 할게요. 보기 좋으라고.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는 0이고 t는 양수입니다. 이걸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겁니다. 이걸 t의 제곱 더하기 4t는 마이너스 k라고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k의 부호를 중간에 한번 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알겠죠? 웬만하면 저처럼 하시는 게 그래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적당히 섞어가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이거 위로 볼록이지? 맞아 안 맞아? 대칭축 어디예요? 마이너스 2죠. 대칭축 마이너스 2잖아. 그럼 0 여기 있겠죠? 맞죠? 0보다 크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있겠죠? 제가 이미 예언을 했죠. 대칭축 안 끼고 있을 거라고. 대칭축을 끼고 있었다면 판별식으로도 정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0,0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0입니다. 이차 함수라고 무조건 판별식이 마스터키가 아니에요. 판별식이 마스터키가 되는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이차 함수가 정의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실수 전체만 써. 알겠지? 실수 대칭 포함하고 있어도 되긴 되는데 그건 문제의 조건이 바뀌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막 2개의 실근 가질 조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순간 뭐 해야겠다? 그래프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판별식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문제를 푸는 메인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중3이 아니니까. 중3인데요 하지마. 난 백수잖아. 최종 학력 중졸 백수 여러분들. 넌 아직 졸업 안 했지? 아직 중학생이네. (32번은)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아니 지수가 x로 같으니까 밑을 비교해서 부등식을 풀면 될 것 같은데 와 이러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밑이 1보다 클 때 이거 언제 다 나누고 있지? 그걸 다 나누면 a에 관한 부등식 언제 다 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정답이죠? 예, 질문 각이다. 가서 물어봐야지. 예, 이제 결론일 텐데. 자, 저랑 몇 개의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건 이제 지수함수 개념할 때 제가 해주는 얘기인데 나한테 지수함수 개념 들은 친구들은 맞췄어야지. 맞췄냐? 맞췄어? 잘했어요. 예. 자, 이렇게 제가 y는 ax제곱을 그려놓고 이렇게 y는 b의 x제곱을 그리면 이렇다는 답변을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 합니다. 괜찮습니까? 둘 다 1보다 큰 상황이고 b가 a보다 크다. 이 답변을 굉장히 빨리 한다고. 이거 아무도 안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대조관계 맞춰줄게요. 이거를 아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자, 이 상태에서 A, B의 대소를 말하러 가면 학생들이 머뭇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막 숫자를 넣어보고 있다는 거 막 그렇습니다. 예. 얘가 이렇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역수 취해가지고 이쪽 넘겨가지고 1보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네 뭐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말이야. 잘 봐. 자, 여기에서 두 개의 함수의 위아래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냥 여기만 기준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만 외우라고 헷갈리니까. 여기만. 두 그래프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조건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그게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차점이라고 제가 자주 부르는데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항상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선생님?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지만 이런 건 진짜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사실상 얘는 대소관계가 이렇잖아요. 이래도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그냥 맨날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어디에서? 교차점의 우측에서. y축의 우측. 항상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면 로그 함수는 y넥스에 대칭시킨 거죠. 그래서 항상 밑이 큰 애가 아래에 있어요. 1,0의 우측에서. 그냥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미치의 범위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얘가 임의의 음수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교차점의 좌측에 대해서. 그러면 밑이 작은 애가 위에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gx가 위에 있어야 한다니까 gx의 밑이 그냥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n이 1보다 크면 되고 정서의 최소값은 2예요. 이런 특성에 대한 검토를 해본 친구들, 검토해도 정리 안 할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해본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면 10초 이내로 답을 쓰고 가겠는데 생각을 안 해봤으면 와 이거 막 나누고 있고 막 난리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걸 딱 외워요. 지수함수는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쪽이 위에 존재하고 로그함수는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쪽이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빠르게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왜 정리했겠어요? 물어보니까 정리한 거지. 헷갈려하고 학생들은 헷갈려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헷갈려하는 거 아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존나 귀찮잖아. 알겠지? 예. 정리해서 그냥 빠르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빠르게 판단하시면 되고 34번을 보죠. 이거는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보면 되잖아요.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 세면 되잖아. 맞지? 근데 얘도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여서 내 생각에 y축 위에서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점을 2배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y축 위에서 교점이 발생한다면 걔는 2배 하지 말고 나머지만 2배 해서 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얘는 로그 x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2-x의 절대값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어디에서? y축의 우측에서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2-x의 절대값은 절대값 x-2라고 봐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2이고 이게 절대값 x-2를 y축의 우측에서만 그린 거고 로그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1이고 y축 위에 교점이 아닌 교점을 2개 갖기 때문에 답은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두 쪽 다 그려서 4개구나 해도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런 반성은 해야지. 아 내가 우함수임을 검토하지 않아서 그래프를 양쪽을 다 그렸구나. 다음부터는 우함수인 걸 빨리 생각해서 한쪽만 그릴 수도 있겠네. 안 돼, 우리 진혁이 아파. 환자 우대, 알았어?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밑이 다른 로그에 대해서 무언가 주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밑이 다른 로그니까 밑이 다른 로그로 니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겠다 하면 돼요. 미치를 갖게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예, 미치를 갖게 하는 밑변환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상용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왜냐면 미치를 안 써도 되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좌변은 로그 a분의 로그 b 더하기 로그 x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변은 로그 b분의 로그 a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양의 실수 a, b 조건이 사실상 뭐예요? 마음껏 쪼개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뜻이고 이렇게 쪼개서 이제 얘를 변형하시면 쫄지 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와, 씨, 개 복잡한데요? 예. 친경아, 개 복잡하냐? 이거 로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뭐가 개 복잡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물론 이거 정리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분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로그 b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요. A와 B가 같지 않다는 이것 때문에 준 거네요. 여기서 약분 가능하게끔 하려고요. 저게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 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X가 로그 AB분의 1이어서 제가 말하는 알파가 AB분의 1이에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딱히 별로 복잡하진 않다. 조금 더 재미있게 푼다고 하면 지수로 풀 수도 있어요. 지수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같은 값이니까 얘를 K라고 잡을 수 있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X에는 처음부터 알파를 넣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B 알파는 뭐야? A의 알파 제곱이야? A의 K 제곱이죠? 예. 그 다음에 A 알파는 뭐야? B의 K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양변을 나눠버리면 A분의 B는 B분의 A의 K 제곱이에요. 다시 써보면 B분의 A의 K 플러스 1제곱은 1입니다. 그런데 A와 B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군요. 0제곱이야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AB 알파가 1이다 해서 알파는 AB분의 1이다. 이거 맞죠?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 이게 더 쉬운데? 그렇죠? 근데 애당초에 로그는 지수의 여연산이기 때문에 로그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수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되겠죠. 지수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로그로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되겠죠. 뭐 1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냥 지수로도 좀 풀고 로그로 좀 풀고 대부분 학생들은 로그로 푸는 풀이를 좀 더 선호합니다. 로그가 생각을 좀 덜 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은 로그를 취한 연산이나 로그를 사용하는 풀이를 선호하고 출제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잣되게 하는 방법은 지수로 풀면 되게 쉬운데 로그로 풀면 계산이 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적당히 해두면 실제 시험 때 유리할 겁니다. 뭐 어떤 책을 보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고. 아 이런 입장이다. 왜냐하면 무조건 어렵게 내면 사교육 조정한다 뭐 이런 철퇴를 맞아요. 그러면 적당히 어렵게 되면서 니네를 변별 있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니네가 무엇을 잘 틀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니네가 무엇을 잘 틀린지 알고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유난히 못하는 것 같으면 그걸 회피하시면 절대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물론 제가 이렇게 극복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죠.